그 오늘 컨퍼런스가 주제가 TDD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TDD에 대해서 이제 들으려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리팩토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라든가 TDD를 얘기할 때 어떤 설계, 리팩토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비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TDD를 기대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TDD 속에는 이미 리팩토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팩토링을 얘기하는 것도 TDD와 관련된 얘기다.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자로 6년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걸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상당수가 구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인가 짧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게 뭐 책도 한 권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책을 소개하겠지만 그 책을 보십시오. 뭐 제가 잠깐 얘기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제가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TDD와 리팩토링을 연습할 것이냐에 대해서가 메인 주제이고요. 초반에 한 10분 동안은 별 주제가 없으니까 그냥 피곤하신 분들은 좀 쉬세요. 쉬다가 제가 여러분 이제 좀 깨어나셔서 뭔가 집중을 좀 하십시오 할 때 집중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코드가 막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머리 회전을 빨리 하면 돼요. 우리가 집중력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머리를 릴렉스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달리죠. 딱 할 때 같이. 되셨습니까? 네. 잘못 눌렀습니다. 네, 그럼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 악기를 연주하는 연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연습을 많이 하면 내 실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연습. 뭐 공부도 똑같죠.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늘까요? 진짜 1년차 프로그래머와 10년차 프로그래머가 있을 때 프로그램이 역량 측면에서 코딩을 하는 역량 측면에서 10년차 프로그래머가 낫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10년 된 프로그래머가 어떤 식으로 연습하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1년차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물론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10년차 프로그래머가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역량 측면에서는 1년차 프로그래머가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TDD와 리팩토링을 무조건 연습한다고 했을 때 실력이 늘지 않는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전 앞 세션에서 얘기했던 그 주제 있죠.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와 어려운 코드를 보는 눈.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는 이런 거에 대한 센스, 어떤 감이 생기는데 한 5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해도 쉽게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활동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멋져 보이고 하지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게 TDD와 리팩토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접근했다가 포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습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교육자로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선배 개발자로서 후배 개발자들이 성장하는데 좀 더 빠르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 의식이 있는 좀 이따 이제 의식적인 연습이 무엇인지 얘기할 건데 의식적인 연습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받아 적을 내용 별로 없습니다. 동영상 다 있어요. 그냥 보시고 그냥 느낌이 오면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적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적는데 많은 시간 투자하고 막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면 돼. 그 울림이 없으면 제가 발표 잘못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 적는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근데 의식적인 연습의 7가지 원칙의 책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볼드 처리했는데 컴포트 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정 수준의 역량이 되면 그거에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연습하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내가 편안한 상태를 깨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편해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그걸 깨는 연습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깨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연습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제 땄던 프로그램, 이거 새로운 프로그램이네?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역량으로 비슷한 수준의 코드가 나와요. 연습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피드백을 받을 그런 환경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뭔가 코드 리뷰를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연습하고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또 다음 단계를 연습하고 이런 식의 연습을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번째 얘기 나오는 연습을 할 때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연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한 가지 특정 부분을 개선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을 설계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걸 알지만 책을 읽고 알지만 이런 식의 연습을 만들어서 연습을 설계해서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코치라든가 멘토링하는 사람들이 이미 연습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스포츠에서도 그 코치나 이런 분들이 훨씬 우리보다 그 선수들보다 못해요. 그리고 코칭을 하는 건 연습 방법을 설계하고 그거에 따른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교육을 하지만 그리고 저도 스스로 이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과정을 설계하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효과적인 연습을 설계하는 게. 그래서 제가 TDD와 리팩토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연습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얘기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이 발표를 듣고 뭔가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저한테 제안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럼 제가 교육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더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연습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코드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구체적인 목표 얘기했죠. 그 목표를 설정해서 연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자, TDD와 리팩토링에서 많은 사람들이 TDD 책을 보고 TDD를 연습을 해요. 네, TDD와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연습은 TDD를 연습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첫 번째는 단위 테스트를 연습해라. 그러니까 완전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테스트를 연습하고 싶은 분들일 때 단위 테스트를 먼저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럼 제가 자바 개발자라고 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API들 있죠? 근데 이 API들을 처음 접해요. 그때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그때 메인 메서드가 아니라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서 연습하라는 거죠. 이걸 학습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트링 클래스 자바에 있는 그리고 어레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의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에 연습을 한다고 치면 내가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플릿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죠. 자, 이젠 자바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C샵이었죠. 네. 아까 이게 지금 포인터가 안 돼서 그런데 저기 블레이스 중괄호 밑에 내려가는 거 되게 어색했죠. 자바 개발자들. 네, 저도 어색했습니다.
자바 개발은 왼쪽에 그냥 붙이죠. 자, 여기 테스트가 아까 팩트라고 봤던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애노테이션 붙은 거. 그리고 단위 테스트가 있는데 스플릿 메서드를 테스트하는 거죠. 두 개의 지금 경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이라는 거를 스플릿을 쉼표로 했을 때 1로 반환이 되느냐, 1의 배열, 1을 포함하는. 그다음에 1 쉼표 2를 스플릿 했을 때 여기 오타가 있네요. A 없는 거로 생각하세요. 스플릿을 했을 때 1과 2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고요. 밑에는 서브 스트링이라는 스트링의 메서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연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TDD 같은 거창한 되게 하기 어려운 연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이 쓰는 API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인풋을 보내고 아웃풋을 보내서 어설트 넷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 사이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이런 식의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API들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는 거죠. 저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쓰는 API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에 대한 친숙함이 생기는 거죠. JUnit이라는 자바의 단위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API 사용에 대한 학습 방법이 학습 효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메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테스트하기보다 처음에 단위 테스트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봐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구현한 코드를 가지고 단위 테스트 연습하는 게 좀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이런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뭔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항상 결과가 같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런 유틸성, 뭐 날짜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런 식의 유틸성 메서드들이 보통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명확한 코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서드들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죠. 이때는 그냥 프로덕션 코드, 실제 그 코드를 만들고 내가 단위 테스트를 뒤에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알고리즘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알고리즘이 뭔가 단위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은 코드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고 요구사항이 명확하잖아요. 이런 걸 이런 코드들을 가지고 처음에 단위 테스트 연습부터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히 TDD 같이 이상한 거 하느라고 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어떻게 발표가 너무 빠릅니까? 네, 아직 그 본격적인 부분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자, 다음 단계 이제 TDD.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해서 조금 단위 테스트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TDD를 도전해 보는 거죠. TDD에 연습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책을 좀 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랬는데 바로 내가 진행하는 현장의 프로젝트에서 바로 TDD로 뭔가 구현하려고 그래요. 거의 제가 보기에 이제 경력이 많고 뭐 그런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필패한다고 생각해요. 포기할 겁니다. 일정 압박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거대해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했던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와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가 짬뽕이 돼 있어서 이걸 분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DD를 연습하고 싶으면 장난감 프로젝트를 하세요. 정말 간단한 요구사항을 가지는. 그 장난감 프로젝트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접하게 되는 웹 UI, 모바일 UI, 뭐 데이터베이스, 외부 API와 연동 이런 부분에 의존 관계를 가지지 않는 요구사항을 가지는 장난감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던 분들 이제 일어나세요. 코드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 그 강의의 핵심은 지금부터 딱 20분 그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요. 코드의 흐름. 자, C샵인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바는 저렇게 짜는구나. 쓰레기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시면서 보셔도 돼요. 자,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개할 코드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문자열 덧셈 계산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쉼표와 콜론, 땡땡, 콜론을 구분자로 가지는
문자열이 전달이 되면 그걸 숫자로 바꿔서 합을 구해서 반환해주는 코드예요. 상당히 작은 코드지만 이 코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또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예시 데이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풋을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첫 번째는 널이나 땡땡을 그냥 빈 값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요. 1은 1이 나와야 되고 1 쉼표 2는 쟤를 스플릿해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합을 구하기 때문에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분자로 쉼표와 콜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죠? 아, 여기 있잖아요, 답이. 6이죠. 네,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게 어떤 TDD나 처음 연습할 때 여러분들 아무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지금처럼 투두를 만든 다음에 연습을 시작해야지만 아, 내가 이 부분부터 테스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건너뛰고 TDD 처음에 연습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의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이 코드를 빠르게 TDD 사이클로 이제 짜보겠습니다. 자, TDD 사이클 아시죠? 면접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패하는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컴파일러가 나죠. 그럼 컴파일을 성공시키고 테스트를 패스하기 위해서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고요. 실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팩토링하는 3단계입니다. 보기에는 엄청 단순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2단계로 TDD를 연습할 때 이걸 한 번에 다 연습하지 말고 테스트 페일과 테스트 패스 2단계까지만 연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것만 하기도 힘들어요. 저 리팩토링은 진짜 어려운 활동이에요. 그래서 리팩토링까지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저는 2단계로 2개만 먼저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2단계까지 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리팩토링을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테스트 코드를 제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원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한 번에 그냥 다 가져와 봤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드는 거죠. TDD는 실패하는 테스트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좀 전에 봤던 그 경우의 수들을 다 테스트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스트는 그리고 우리 자바 코드에서는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한글로 메소드 이름 만들어도 돼요. 클래스로 메소드 이름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고요. 자, 이런 식의 테스트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프로덕션 코드는 이제 이렇게 조금 길지만 자,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이 포인트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if모는 널이나 empty면 리턴 0이죠. 그 다음에 else문에서 스플릿을 해서 쉼표와 콜론으로 여기 쉼표와 콜론으로 스플릿을 해서 돌면서 숫자로 바꿔서 합을 구해서 리턴하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해된다고 하죠. 뭐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해 여기서. 자, 이해된 걸로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자, 이 코드를 이제 TDD는 자, 여기 첫 번째 보이는 널 값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고 프로덕션 코드 만들고 패스하면 다음 단계 테스트 가고 이 사이클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드는 거죠. 이 코드보다. 이걸 프로덕션 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프로덕션 코드보다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드는 이 사이클이 TDD고 여기에 리팩토링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연습 리팩토링 하지 않더라도 이 연습을 일정 부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드는 연습을.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하지 마라. 데이터베이스 연동되고 이런 걸로 하지 마라. 나한테 익숙한 그리고 정말 작은 좀 전에 봤던 그 예를 가지고 어떤 연습까지 할 수 있는지 이따 보겠지만 작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TDD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넌 처음부터 거창한 걸로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못난 프로그래머거나 영향이 떨어지는 프로그래머 아니니까. 다음 단계로 리팩토링을 연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팩토링 연습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팩토링의 메서드 분리를 먼저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메서드 분리는 가장 개발자들이 가져야 모든 프로그래머가 함수형 프로그래머도 메서드 분리, 함수 분리는 중요하죠. 첫 번째 이것만 잘해도 그래도 일정 수준의 프로그래머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래머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역량은 메소드 분리 잘해야 된다. 클래스 분리는 그 다음이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리팩토링을 해야 돼, 이제.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지목한다고 딱 하면 긴장이 쫙 되죠. 네, 물어보냐. 자, 리팩토링 하라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 코드를 딱 봤어. 리팩토링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 인풋과 아웃풋의 변경은 없고 기능상의 변경은 없으면서 여기에 메서드 분리라든가 코드의 구조를 변경해서 좀 더 깔끔한 코드,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드는 게 리팩토링이라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 코드를 더 읽기 좋게 한번 개선해 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경력이 있는 분들도 쉽지 않은데 초보자인 데는 더 힘들죠. 아니 이 코드 무슨 뭐 양도 별로 없는데 이걸 무슨 리팩토링을 하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가 그 메서드를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뭐 피드백 막 이런 게 와요. 야, 메서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한 가지만 하도록 좀 리팩토링 해봐. 쪼개봐. 이런 피드백 듣잖아요. 가만있어 봐. 이 메서드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거나 책을 볼 때 너무 정성적인, 추상적인 피드백만 주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정량적인 피드백으로,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습하라고 정량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가이드하는 정량적인 연습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 좀 건너뛸게요. 막막한 멘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방법으로 과정을 설계했을 때 여기 들여쓰기, 인덴트라고 하는 이 품은 하나 쓰면 들여쓰기 1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여쓰기가 2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메서드 분리 연습을 하려면 첫 번째로 들여쓰기를 1단계까지만 허용해라. 여기만 허용하는 거죠. 이것만. 이거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리팩토링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메서드를 분리하면 돼요. 이렇게. 자, 1단계입니다. 맞죠? 여기 1단계 됐죠?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하는. 그러면 초보자더라도 내가 인덴트가 2가 넘어가는 곳이 있으면 여기를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가라는 감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리팩토링 할 건지를 고민하겠죠. 거기를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량적인 else를 쓰지 마라. 뭔 개소리냐. 그럴 수 있지만 else를 쓰지 않고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lse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else를 쓰지 않고 리팩토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else를 썼을 때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else를 안 쓰고 가능해요. 근데 더 좋은 점은 이거예요. 코드를 읽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리턴 딱 때려버리면 밑에 코드 안 봐도 돼요. 앞에 코드는 저 리절트 때문에 모든 메서드를 다 훑어보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else를 안 쓰는 습관을 들이면 코드도 더 짧아지고요. 그리고 읽을 때도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덴트에 집착했잖아요. 여기 인덴트 하나 줄었어요. 여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개발자들 이런 거 하나의 희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두 가지 작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리팩토링 포인트로 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정성적인 이제 정량적인 걸 연습했으니까 그럼 메서드가 한 가지를만 한다는데 메서드 여기까지 했잖아요. 메서드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것 같습니까? 뚫어지게 보는 거죠. 메서드 진짜 이게 뭐 코드 같지도 않은 코드 몇 줄 가지고 무슨 당연히 메서드가 한 가지 일만 하지. 이것도 굳이 뭐 쪼개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메서드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여기 썸 메서드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합만 구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을 인트로 바꾸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바꾸는 녀석과 합을 구하는. 그러면 이 썸은 인트에 대해서만 처리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리팩토링을 했더니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서 로컬 변수를 굳이 저렇게 써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메서드를 쪼개다 보면. 바로바로 넘기는데 그럼 메서드가 여기 로컬 변수가 꼭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면 이렇게는 할 수 없나? 자, 얘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로컬 변수가 필요 없으면 어딘가 다른 데 쓸 거면 모르겠는데 쓰지 않을 거면 바로바로 메서드로 연결해도 이게 처음에는 이 코드가 어색하지만 자꾸 구현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로컬 변수가 필요한지도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디 책을 봤더니 컴포즈 메서드 패턴이라는 되게 멋있는 패턴이 나왔어. 봤더니 메서드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동등한 수준, 동등한 수준이 중요한데 동등한 수준에서 이게 동등한 수준이 맞나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자 얘들은 메서드를 한 단계 뽑으면 추상화 레벨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와 이 부분은 추상화 레벨이 0인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화 레벨 똑같이 만드는 미친 것 같지만 이렇게 이즈 블랭크 레벨 똑같이 만든 거고요. 스플릿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컴포즈 메서드 패턴이라는 이상한 녀석을 통해서 리팩토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장난감 프로젝트잖아요. 연습할 땐 극단적으로 그래야지 뭔가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래 인사이트가 생겨요. 우리 달리기 할 때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과하게. 그래야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잘 안 느껴져. 그리고 이런 코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왼쪽의 코드와 오른쪽의 코드 중 어떤 코드가 읽기가 좋을까요? 처음 이 코드를 보는 프로그래머는 이 퍼블릭에 해당하는 add 메서드로 들어오겠죠. 하고 들어왔어. 어떤 메서드가 읽기 좋을까요?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오른쪽의 코드가 더 읽기 좋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메서드의 로직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스플릿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럼 스플릿 메서드로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모든 코드를 다 드러내서 이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파악하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것보다는 추상화 레벨을 한 단계씩 둬서 메서드를 분리한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로직이 보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아래 내려가서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봤듯이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봤던 걸. 한 번에 else 없애는 연습을 하고 한 번에 인덴트를 줄이는 연습하고 한 번에 컴포즈 패턴 적용하는 연습하고 한 번에 로컬 변수 줄이는 연습하고 이런 연습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코드가 나온다. 그리고 이건 장난감 프로젝트로 해야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사람이 압박감이 있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려면 장난감 프로젝트로 하고 작은 걸로도 충분히 이런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극단적인 연습이니까. 메서드 절대 15라인은 안 넘겠다. 원칙을 가지고 하다가 또 10라인을 줄여보고 8라인 줄여보고 미친 것 같지만 분명히 뭔가 왜냐하면 줄이려면 뭔가 설계를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줄일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지금 메서드 인풋과 아웃풋은 하나도 안 바꿨어요. 계속 리팩토링 하면서 테스트를 뒤에도 계속 돌려보는 거죠. 테스트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쪽 안쪽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분리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구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음수를 넣을 수 없어요. 음수를 넣으면 익셉션을 반환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추가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코드에 이런 게 추가됐겠죠. 테스트 코드 추가됐고요. 음수죠. 음수가 들어가면 에러가 나야 돼요. 런타임 익셉션. 그랬을 때 여기 메서드도 또 이제 분리를 해서 여기 숫자로 바꾸는 부분에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익셉션이 발생하는 식으로 리팩토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스 분리 연습을 하는 거죠. 코드도 얼마 없지만.
클래스 분리 연습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원식값과 문자열을 포장해라. 그럼 여기에 보이는 모든 원식값과 문자열은 이 부분, 이 밸류, 이 부분. 이 부분 이걸 찾는 거죠. 여기서 모든 문자열과 숫자가 무엇인지 찾은 다음에 얘를 포장하라는 거, 얘를 클래스로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클래스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전환했을 때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값이잖아요. 파저티브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파저티브라는 클래스가 딱 생성이 되는 거는 0보다 큰 게 보장이 돼요. 왜? 0보다 작으면 익셉션이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다음부터는 이제 스트링이나 인트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파저티브 클래스로 패러미터 주고받는 거죠. 그럼 얘는 이미 0 이상이라는 값이 보장이 된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파저티브에 좀 더 기능 추가해서 여기 문자열만 받았는데 스트링만 받았는데 인트도 할 수 있는 생성자를 2개를 둬서 뭐 이런 식의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파저티브를 쓰도록 기존에는 스트링과 뭐 인트였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죠. 파저티브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객체지향적인 코드가 나오는데 덧셈을 플러스로 했잖아요. 그게 파저티브의 add 메서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클래스 좀 더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연습하려면 그런 사고를 하려면 2단계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인사이트가 생겨요. 매번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만들면 잘 안 생겨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클래스 분리 연습을 하려면 1급 콜렉션을 쓴다. 뭐 3개 이상의 인스턴스 변수를 가지지 않는 클래스를 쓴다.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1급 콜렉션은 콜렉션을 클래스로 랩핑하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는 스트링과 문자열과 인트 같은 그런 원식 값을 랩핑했는데 콜렉션을 랩핑하는 자바의 자료 구조들을 랩핑하는 관련된 로직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인스턴스 변수. 이게 진짜 지키기 어려운 원칙인데 클래스를 객체를 설계할 때 인스턴스 변수 여기 보이는 게 저게 인스턴스 변수인데 포인트가 안 되니까 진짜 여기 2개거든요. 이게 3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을 만들지 않으면서 프로그램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습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객체 설계 연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처음에 2개가 너무 힘들면 그거를 숫자를 4개, 그 다음 3개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죠. 이런 정량적인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객체 분리하기 너무 힘들면. 쉽지 않은 연습이다. 제가 30분까지인가요? 예.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저기 핵심적인 건 끝났어요. 주무세요. 됐습니다. 강의 문서만 봐도 돼요. 솔직히. 4단계는 이제 장난감 프로젝트 아까 되게 작았잖아요. 이거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연습할 때는 앞에서 내가 연습했던 것들을 꾸준히 지키면서 하는 거죠. else를 쓰지 않고 인덴트를 1로 만들고 뭔가 1급 콜렉션을 쓰고 이런 연습을 가지고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요구사항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연습하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연습하기 좋은 것들이 요구사항이 명확한 게임과 같은 게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의존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웹 UI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순수 자바하면 자바, C샵이면 C샵 특정 랭귀지를 가지는 순수 프로그래밍으로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도 없어. 언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의 로직이 있어야지 TDD를 하는 맛이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또 객체지향 설계라든가 설계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리팩토링 연습을.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좋은 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예제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구현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다른 인사이트를 이거는 저는 웹 프로그래머나 모바일 프로그래머나 무슨 프로그래머든지 이게 게임이라서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요구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머지만 모바일 프로그래머지만 이걸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의존 관계를 추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코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여러 단계를 왔는데 이제서야 현장에서 만나는 코드와 같은 걸로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하는 건.
근데 처음부터 이걸로 딱 해버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와 같은 놈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를 분리해야지만 그게 테스트가 가능해지고요. 테스트할 맛이 나요. 그러려면 좀 더 백체지향적인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는 앞에 이런 과정들을 잘 소화했다면 충분히 이런 역량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역량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난감 프로젝트를 하면 더 좋고요. 꾸준히 하면서 내가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 그럼 그때 여러분 현장의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장의 프로젝트에서만 이 연습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만의 장난감 프로젝트,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체스 게임이라든가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것과 같은 장난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단계 나간 연습을 하고 싶다면 리팩토링을 할 때 절대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나는 리팩토링 해보겠다. 진짜 어려운 연습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연습이고요. 그리고 익셉턴스 테스트라고 해서 엔드 투 엔드 테스트.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위 테스트 그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 말고 통합 테스트라든가 좀 더 큰 범위의 테스트로 확대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겪고 있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건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운 분야예요. 네, 많은 개발자들이 여러분들 코드, 이미 구현되어 있는 코드에 테스트 코드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레거시잖아요, 이미.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데 테스트를 넣는 것보다 레거시 코드에 테스트 기반으로 만드는 건 훨씬 어려운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역량들을 더 이 업계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역량이 있는 개발자들이 몸값도 높죠. 그러니까 갈수록 유지보수 역량이 좋은 개발자들이 인정받는 쪽으로 지금 사회가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기존의 코드를 레거시 코드를 어떻게 하면 테스트 기반으로 만든 다음에 리팩토링을 하고 이런 역량을 쌓으시면 여러분들의 몸값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만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SI나 뭐 이런 환경에서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제가 어디서 찾아냐면 이게 뭐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책을 보다가 이런 객체지향 생활체조 원칙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씩 제가 그걸 지키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름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그리고 클린 코드 많은 분들이 보는 클린 코드에도 보면 메서드의 인자 여기 인수라고 책에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의 개수를 줄이는 연습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자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다. 하나인 건 그 다음이다. 두 개인 건 그 다음. 4개 이상은 절대 만들지 마라. 3개 이상은 가능하면 만들지 마. 이런 식의 연습도 하는 거죠. 이건 아까 인스턴스 변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인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클래스도 가능한 작게 만들어라. 또 작게 만들어라. 작게 만들어라. 클래스를 쪼개는 거에 부담감을 느끼지 마라. 메서드를 쪼개는 거 한 라인이 있는 메서드도 의미가 있다. 분리해라. 이제는 하드웨어 비용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몸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분리하고 클래스를 분리해서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들어라. 그게 진짜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자, TDD 리팩토링 연습에 필요한 거 여유. 그런 장난감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여유. 현장에 프로젝트 하면 조급해서 힘들어요. 여유를 얻기 위해서 장난감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제 컴포트 존을 깨야 되거든요.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때 한 단계 성장할 때 느끼는 희열감, 그 맛에 프로그래머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즐거워요.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경험은 없지만 앞에서 경험을 미리 해본 사람이 떠드는 거에 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하면은 네, 시간이 넘었을 것 같아요. 부록으로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문서 보시면. 근데 이게 이 내용은 앞에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킵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컴포트 존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토이 프로젝트 난이도를 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컴포트 존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컴포트 존을 극복하는 게 경력이 쌓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에 여유와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여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 확보를 해서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오키 세미나에서도 몇 번 했는데 친구 관계 좀 끊고 애인이 있으면 만남 횟수도 줄이고 막 이런 얘기를 뭐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한 1, 2년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게 들여쓰기를 잘못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하라는 걸로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평생 동안 저렇게 사느니 안 살겠다 막 이런 엄청난 비난의 글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컴포트 존을 깨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수준의 역량 있는 프로그램을 성장하려면 한 1, 2년간은 진짜 고통스럽게 시간 확보를 해서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 컴포트 존을 깨면서 여러분 인정받는 프로그래머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회사 생활 속에서 뭔가를 성장하겠다 어렵습니다. 내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 장난감 프로젝트로 연습하라는 건 나 혼자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회사에서 하지 말고. 그러려면 일정 시간은 한 1, 2년만. 어디 가서 절대 평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힘들어져요. 네, 그럴 때 1, 2년만 진짜 각오를 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테스트 코드를 다 짜고 나서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나중에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뭐 아키텍처가 변경됐을 때 기존에 있던 테스트가 발목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당장 배포를 내보내야 되거나 그럴 때 오히려 개발 시간을 더 갉아먹거나 너무 귀찮다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테스트 코드를 빡빡하게 짜면 짤수록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맨 처음에는 짰다가 나중에 주석 처리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는 테스트 코드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많이 했고요. 테스트 코드가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아주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뭔가 요구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왜 테스트 코드를 변경할 때가 많지? 결과적으로 그거는 요구사항이 변경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계를 잘못해서 테스트 코드를 잘못 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잘못 짤 경우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계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테스트 코드를 바꿀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럴 때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개선하고 테스트 코드를 새로 짜야 되는 거죠, 같이.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배포는 해야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배포하겠지만 그럼 뒤에 해야지.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아니면 내가 전문가라면 싸워서 시간 확보를 해서
이게 설계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개선해서 좀 시간을 조금 줘도 주십시오. 뒤에 절대 시간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전문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업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하고 좀 싸울 땐 또 싸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신감이 좀 가지고 또 뭔가 대응해야 되겠죠. 이게 뭐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엄청 어렵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역량을 쌓으면 좀 자신감 있게 대들 수 있지 않을까. 싫으면 잘라라 뭐 이러면 되잖아요. 다른 회사 가면 돼요. 요즘에 얼마나 개발자도 잘 팔리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같이 이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윗선에 설득을 해서 일정 조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혹시 이제 더 질문 있는 분들은 이따가 뭐 저를 중간에 만나거나 하시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또 그 패널 토의나 이런 때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